그러나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미국과 영국의 지도부가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의 삶은 2차 세계대전의 질서 속에 있었다. 그리고 2020년 이 유행병은 세계화의 속도로 움직였고 그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 가져가는 도구는 우리의 조상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적 둔화와 경기 침체, 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차, 3차 영향이다. 세계의 빈곤한 지역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취약한 국가가 무너지고 EU와 같은 다자간 국가연합은 극도의 긴장과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국가의 경계를 닫는다. 매출은 세계는 더 이상 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비대면, 원격의 시대이다. 교육과 사회활동, 상호작용 등은 이제 디지털화되어 원거리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제 인류 재앙에 관해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이 힘을 받을 것이며 장기적 기준이 마련되고 평가받으며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더 강한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기술적 도구 및 과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멈춰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는 앞당겨졌다. 가까운 미래를 건너뛰고 먼 미래를 보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기술과 사회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더 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7,000가지 유전병을 치료할 가능성을 열어줄 신기술이 있다. 유전병을 포함한 질병의 많은 부분은 유전자 문제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전자를 편집하는 도구가 개발되며 유전병의 극복도 꿈이 아니게 되었다. 2019년 11월 MIT와 하버드 브로드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서 데이비드 리우 박사는 이론적으로 모든 질병 유발 유전자 변이의 90%를 교정할 수 있도록 개량한 유전자 가위를 도입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한 프라임 편집으로 단순히 유전자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게놈의 진정한 검색 및 대체 편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DNA 가닥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개별 DNA 염기를 변경하고 삭제하거나 새로운 염기를 게놈에 삽입할 수 있는 기술. 프라임 편집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흥미롭다. 먼저 DNA 가닥을 모두 절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세포의 복구 시스템을 즉시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즉, 과학자들이 세포 편집을 훨씬 잘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DNA 염기를 다른 염기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유전병 치료를 목적으로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예리한 낫 모양으로 변형되게 하는 겸상 적혈구 질환은 정확한 지점에서 T를 A로 변환시켜야 한다. 현재 약 7,000개의 유전 질환이 이 프라임 편집 방식의 유전자 치료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프라임 편집은 게놈의 특정 지점에서 최소 80개까지의 염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DNA 서열을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일부 임상실험에서 세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살아있는 신체에 적용되어 잘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계속 개발할 것이며 그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30년의) 전형적인 일상을 상상해보자. 반려동물 호텔에서 노버트를 픽업해서 여동생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반려동물 호텔에 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도중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정차할까요? 그래,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아침에 사용할 차를 소환하고 차는 당신을 인식하고 문을 연다. 차와 인공지능은 당신에게 목적지를 확인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구입한 후 식료품 판매점을 지날 때 판매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고 당신은 몇 번의 터치로 식료품을 주문한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들이 기계로 진행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바쁘거나 느긋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다음 단계는 이 차가 공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2019년 우버는 워싱턴 DC에서 3차 연례 비행자동차 컨퍼런스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 CEO, 기업가, 건축가, 디자이너, 기술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정부 공무원 및 부동산 재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뉴욕시가 하늘로 건물을 확장하듯이 지상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주행 공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건축가, 설계자 및 부동산 개발자와 협력해 차량이 이착륙하는 데 필요한 시설인 메가 스카이포트를 만들고 있다. 우버 엘리베이트의 주제는 실제로 비행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차는 이미 존재한다. 초점은 바로 규모를 키우는 것. 2018년 기준으로 25개가 넘는 비행자동차 스타트업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블레이드 러너의 비행자동차,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언 DMC-12는 어떻게 현실화될까? 독일의 UAM 회사인 볼로콥터는 2019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택시를 위한 수직 이착륙장을 공개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을 민주화하는 것으로 항공우주 혁신의 심장으로 LA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 스타트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의 한 곳인 LA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해 UAM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모든 도시의 상황이 같지는 않겠지만 LA의 시도는 항공운송의 초기 장벽과 기회 및 교훈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현재를 살기 급급한 우리에게 미래를 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아야 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의 돌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그저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의료혁명과 스마트 시티, 순환경제와 제로의 시대, 우주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가 미래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